경주시가 한 해 살림을 살고 남은 예산인 순세계 잉여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두세 배 많아 예산 집행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라며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해 블루벨리 국가산단의 음극재 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영일만 산단에 연산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신설도 추진해 포항이 2차 전지 선도도시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한 해 살림을 살고 난 뒤 남는 순세계 잉여금이 경주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비해 두세 배나 많다는 보도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건데 막대한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경주 시민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순세계 잉여금을 과도하게 남기지 말고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라며 시민들이 서명운동까지 벌였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 한 해 살림살이를 하고 난 뒤 남는 순세계 잉여금. 경주시의 순세계 잉여금은 매년 2천억 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구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두세 배나 많고 인구가 2배인 포항과 비교해도 2배나 많다는 사실이 지난달 처음 알려지면서 경주 시민들 사이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남겨 이때까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까 2,500억 가까이 되는 이 세금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쓰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주시의 보수적인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일반 회계에서 차지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비율도 매우 높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가 0.4%, 포항시가 5.8%, 전국 평균도 8.1% 수준인데 경주시는 13.2%로 월등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주시가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절대다수 주민들이 생계 위기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엄청난 세금을 해마다 남기고 있는 경주시에 대해서 못 참겠다, 어떻게 할 거지 말해라 라고 외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 전라북도와 익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순세계 잉여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적극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올해도 2천억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순세계 잉여금이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시가 재난 극복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남고 해마다 남는 이 세금을 빨리 주민들에게 전액 쓸 수 있는 용기, 결단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주시 황성동과 현곡면의 소상공인 500여 명도 순세계 잉여금을 과도하게 남기지 말고 추석 전까지 재난극복지원금으로 조속히 집행하라며 지난 한 달간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올해 1회 추경에서 지난해보다 665억 원을 정액 편성한 바 있고 2회 추경에도 코로나 재난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스코 케미칼과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체결한 MOU에 따르면 포스코 케미칼은 영일만 4산단 12만 제곱미터 부지에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립해 230여 명을 고용하고 연간 6만 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게 됩니다. 한편 다음 달에는 GS건설이 1,0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착공하고 2차 전지 기업인 에코프로도 2025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3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군사 정권에 의해 단절됐던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한 건 1991년입니다. 경북도의회도 1991년 7월 부활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입법 활동만큼은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지난 4대 경북도의회는 조례안이 42건에 불과했지만 아직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11대 의회는 벌써 340건을 넘었습니다. 도민 제안도 크게 늘어나 주민 참여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민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통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능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스스로가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0.6%가 기초의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역량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큰데 정당 공천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속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과연 공천제가 필요하냐 그런 문제의식 갖고 있고 의회가 시민들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하는데 당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다 보니까 내년이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는 보좌 인력이 생기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도 의회가 갖게 됩니다. 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책임 또한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와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 나은 자치분권을 위해 타 시도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지방의회는 새롭게 구성됩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12일부터 50대 장년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실시합니다. 1962년부터 66년 출생자는 12일부터 17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아 26일부터 접종하며 1967년부터 71년 출생자는 19일부터 24일까지 예약을 받아 8월 9일부터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안동의 한 여중생이 선배 중학생에게 조건 만남 성매매를 강요당해 오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여중생이 4월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고 후에도 2달가량 조건 만남을 강요한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보호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의 한 중학교 2학년 A양은 지난 3월 가출 뒤 함께 지내던 같은 학교 3학년 선배 언니에게 일주일가량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요와 협박이 이어지자 A양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이후에도 선배 언니가 찾아왔고 신체적 폭행도 가해졌습니다. 경찰 가니까 고의 현장에서 이제 꼴 앉아 있고 볼펜이 맞고. 폭행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야 경찰은 선배 언니를 소년원에 위탁해 A양과 분리했습니다. 경찰 신고 2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유가족은 A양이 학기 초부터 이 선배 언니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계속 괴롭힌다고 좀 뭐라 해달라고 하고. A양의 친언니는 학교에 찾아가 동생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가서 얘기한 적 있었는데 그냥 쌤들이 일단 이제 한테 물어보고 이제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학교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학생의 심리 안정과 회복을 위한 긴급 보호 조치와 함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도 A양과 성매매를 강요했던 선배 모두 결석이 잦고 연락도 어려워 보호 조치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신변 보호는 그 피해자에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였으나 그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워치 지급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A양이 교통사고로 숨지기 전까지 경찰과 학교의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A양 가족은 학교 폭력과 조건 만남 피해자인 딸이 그동안 어디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분노합니다. 계속 지금 시달리는 겁니다. 지금 집에 있는 것도 무서워했고 집에 있으면 오히려 뭐 불안했으니까. 인권단체는 수사기관과 교육기관이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 문제로 보고 자발적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이제 돌렸던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아이들 피해자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15살 여중생이 학교폭력과 성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지만 A양을 보호해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북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경북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5%포인트 오른 반면에 지난 연말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전셋값은 올 1분기 들어 상승폭이 꺾였습니다. 경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 연말 6천 건을 넘었다가 올 들어 급격히 감소해 지난 5월에는 3,300여 건에 그쳤습니다. 며칠 동안 비를 뿌렸던 장마전선은 남해상으로 내려갔습니다. 내일은 불쾌감이 심한 더위 속에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남해상으로 물러가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소나기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포항과 울진 지역에 내려져 있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경북 지역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우리 지역의 체감온도도 기온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국지적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부니까요. 시설물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소나기 양은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시면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분포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5도, 포항과 영덕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1도 분포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모레까지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며칠 동안은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비가 쉬어가겠고요. 일요일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도심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천북 화물 공영차고지를 무료 개방합니다. 전북 화물 공영차고지에는 화물차 130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무료 개방으로 현재 40% 수준인 이용률을 대폭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도심권 화물 자동차의 밤샘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펼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포항시 지부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 웨어러블 캠을 배부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악성 민원이 많은 민원실 등에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 9개를 우선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 결과에서 효과가 좋을 경우 내년부터 포항시 예산에 반영해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정기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상승한 반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54.5%로 한 달 전보다 4.3%포인트 상승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3위를 기록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긍정평가는 지난달보다 4.9%포인트 하락한 40.4%로 13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은 긍정평가 44.3%로 전국 3위에 올랐고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36.3%로 14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7,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걸기 자동 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8%포인트입니다.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다음 달 11일부터 2주간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0개 학교와 클럽팀 등 360개 팀이 출전하며 참가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며 학부모의 경기장 출입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초등학습 지원 플랫폼인 온학교가 하루 평균 조회수 4,000회를 넘기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온학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50분간 교과 중심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수업과 과제 중심의 자율학습인 스스로 학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회원 가입이나 특별한 로그인 과정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접근성과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이 가능해 접속과 조회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진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에 차량 20대를 추가 모집합니다. 울진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한 대당 4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의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